최근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너와 나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를 정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홀리위크에선 문화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사역자들이 모여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 가운데 2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이 어떤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무엇인지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미리 입력해놓은 문장들이 음성으로 흘러나옵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덕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1호 목사인 류응주 목사가 설립한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진흥회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너와 나의 교회와 함께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 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해 서울 경기 지역의 직장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은 이거예요. 뭐야?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언어 전달도 좀 떨어지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비장애보다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진정성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외쳐대는 사회를 향하는 어떤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 강사가 와서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교계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지난달 장로와 정회원 연수 과정에 장애인 교육을 필수로 넣는 장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달 말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장애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류응주 목사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을 성도로 바라보기보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인식해서 장애인이 성도다라는 당당한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걸.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뿌리 깊은 사회에서 교회가 먼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시대와 분단,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를 겪으며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근현대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까지 기독교 사회운동 사료집을 출간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걸음으로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을 정의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희정 박사는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사회적 행보들을 정리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 시대와 개발 독재 시대를 넘어 촛불 민주주의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과 근대화의 상황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함으로써 그 변곡점들을 발견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홀리위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란 주제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홀리위크에선 문화 선교를 통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동역자들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최상일 목사와 SBS 생활의 달인 이상호 PD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와 찬양 등 문화 사역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최상일 목사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막을 올린 홀리위크는 오는 13일까지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베를린과 런던, 마드리드 등 도시 곳곳을 점거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유럽 주요 도시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제히 거리에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란 주장을 상징화한 겁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자 이들은 팔짱을 끼고 도로에 누워 저항하다가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멸종저항단체는 각국 정부의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정책을 요구하며 앞으로 2주간 세계 60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일본 국제예술제에 출품했다가 사흘 만에 중단됐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재개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압박으로 전시가 중단된 지 2달 만입니다. 우익단체의 협박이 심했던 만큼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람을 하루에 2번, 인원은 각각 30명으로 제한했고 신분 확인과 금속 탐지기 검사도 거치도록 했습니다. 주최 측은 추첨을 거쳐 관람자를 정했는데 하루 동안 관람을 신청한 사람이 약 1,000명에 달했습니다. 늦게나마 전시가 재개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전시에 반대하는 연좌 시위를 벌이는 등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9 노벨 물리학상에 미국 프리스턴대의 제임스 피블스 교수와 스위스 제네바대의 미셸 마요르, 디디에 쿠엘로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8일 우주 진화의 비밀과 우주 속 지구의 위치에 대한 인류의 이해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노벨 물리학상의 절반은 물리 우주론의 이론적 발견 공적을 세운 피블스 교수에 나머지 절반은 태양과 같은 항성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마요르 쿠엘로 교수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문학상과 평화상, 경제학상 등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도브비누와 바셀린 립밤 등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간 70만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유니레버는 각종 재생 플라스틱과 대체 물질을 통해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연간 60만 톤의 플라스틱을 수집해 이를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앨런 조프 유니레버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쓴 플라스틱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순환경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수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댕기열 사망자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보건부는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약 31만 명이 댕기열에 걸렸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염자 수가 2배 이상 늘고 사망자도 7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막내딸도 댕기열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댕기열은 숨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발열과 두통, 오한을 일으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공공기관 절반은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39개 중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기관은 51%인 175개였습니다. 한글 도메인이란 인터넷 주소를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도메인 주소로 원하는 한글 도메인 주소 뒤에 .kr 등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828건으로 전체 한글 도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연기관과 조립 등 전통적인 사업부의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완성차 업체인 볼보는 순수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최대 주주인 중국 지리와 엔진 사업부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와 관련해 외부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문위는 자동차 제조업 인력이 2025년까지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예산이 의도치 않은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자 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명의료 거부 신청 이용 절차를 간편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동남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8차 세계성령 사역자 국제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꿈너머 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도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꿈너머 꿈교회 김헌수 목사는 교회가 회복되려면 말씀 중심의 성령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 저녁 시간마다 나라별 교제회장이 이뤄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국의 밤, 둘째 날에는 미국인 목회자들의 미국의 밤, 셋째 날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의 밤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9일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해외 목회자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41차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열정이란 주제로 열리며 수표교 교회 김진홍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선교단체 부스가 설치되며 24일에는 선교 헌신 예배와 각국 선교연구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10일 서울 노원구 염강고등학교에서 생명나눔 채플을 진행합니다. 이번 채플은 최근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마련됐습니다. 단체는 전교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플을 통해 생명 나눔 운동과 장기 기증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생태 리더십 장신 아카데미를 엽니다. 장로회 신학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가 강사로 나섭니다. 다음 달 13일에는 기후위기시대 과학과 창조신앙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와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